기사 산업기사 시험 보려고 학점은행제부터 알아보고 계신가요? 우선 멈추고 이 영상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생돈만 날리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 전공 안 되겠지? 내 경력으로는 안 되겠지? 라는 생각에 무작정 돈부터 쓰고 시작하지만 의외로 바로 산업기사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남들보다 돈과 시간을 절반 이상 아낄 수 있는 응시자격 셀프 확인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격이 안 될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까지 준비했습니다. 산업기사 기사 전문가인 학점은행제 정희태 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기사나 기사 응시 조건 관련해 가지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상담을 많이 해보면 내가 응시 조건이 안 된다라고 그냥 단정 지어놓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시험 응시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관련 경력이라든지 관련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범위를 되게 넓게 주는데, 일반적으로 학습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전기과를 나와야지 전기 자격증 시험을 볼 수가 있고, 내가 안전 관련 학과를 나와야지 안전 시험을 볼 수 있고, 되게 폭이 좁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경력이 응시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나서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알아보는 게 맞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를 꼽는다 그러면 내가 응시 조건이 되는지 학력이나 경력 사항에 대한 체크를 안 하신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간호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응시 조건이 안 되는 줄 알고 계셨다가 확인을 해보셔라 이렇게 알려드리고 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저도 산업안전기사 응시 조건이 된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실 수가 있었고요. 또 산림 관련되어 있는 기사 자격증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 계신데, 행정학과를 나오신 분도 산림기사에 응시 조건이 된다라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 무조건 산림기사는 행정학과 무조건 된다, 산업안전기사는 간호학과 무조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학교의 어떤 학과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관련이 없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꼭 큐넷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 이 학교에서 이 전공으로 졸업을 했는데 이 자격증 시험 볼 수 있나요? 라는 걸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응시 조건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를 잘 몰라서 확인을 안 하시는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큐넷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5분 정도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큐넷의 전화번호가 1644의 8000번인데 여기에다가 저는 어떤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하고요, 어느 학교에 무슨 학과를 몇 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격증 시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상담원이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응시 조건이 되신다, 안 되신다, 이렇게 체크를 바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느 회사에서 어떤 직무로 일을 했는데 이 경력도 인정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은 어떤 서류 준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까지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휴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퇴근 시간 이후라든지 이런 때 확인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요,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응시 자격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내 관련 학과, 그리고 졸업한 학교, 그리고 응시하려고 하는 자격증 선택하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면은 응시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걸로 해서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한 개라도 가능이라고 나오면은 응시가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졸업한 지 오래돼서 내가 졸업한 학교의 학과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최종 학력 증명서를 떼면 거기에 내가 졸업한 학과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응시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훨씬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까지 했는데 응시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요, 사실 관련돼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는다거나 아니면은 관련 학교, 학과로 진학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자격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일을 하고 계시는 직장인 분들이 많으세요. 갑자기 뭐 이직을 하라고 한다든지 회사를 그만두고 학력을 다시 쌓으라든지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게 학점은행제라는 제도인 거예요. 학점은행제를 하게 되면은 온라인으로 학점을 취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관련 학과로서 학점을 채우는 거가 좀 용이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좀 가장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학점은행제로 응시 조건을 갖추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간에 응시 조건을 갖출 수가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기사를 예로 들면
뭐 내가 관련 학과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경력을 4년을 채워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원래 응시 조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4년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해요. 학점은행제로 하게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반이면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조건을 갖출 수가 있고요. 전문대를 졸업하신 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한 학기,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기사를 볼 수 있는 응시 조건을 갖출 수가 있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내가 관련 학과가 아니어가지고 관련 학과에 학력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빠르면은 한 학기, 길어도 2학기 정도로 응시 조건을 갖추시기 때문에 원래 4년이 걸리는 과정을 뭐 고졸도 1년 반, 전졸이나 대졸도 한 학기면은 응시 조건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단기간에 응시 조건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게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많이 걱정하시는 게 직장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기사시험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학점은행제 강의까지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신경을 써야 될 게 3가지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되게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뭐 학점은행제를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자격증 공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교육원을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한 번에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고 따로 준비해야 되는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교육원 중에서도 이렇게 직장인 분들이 응시 조건을 위해서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케이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수 기준을 좀 완화해 놓은 교육원들이 있어요. 원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평가로 60점을 넘겨야지만 이수가 가능한 조건의 교육원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점수를 넘겨야 된다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출석률 기준으로 해서 기본 수료 조건은 출석률을 80% 이상 채우고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문제없이 응시를 했다라고 할 때 수료 기준까지는 맞춰주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출석만 하고 시험 점수를 좀 낮게 받고 뭐 과제라든지 이런 거 점수를 되게 뭐 빵점에 가까이 받았다라고 하면 성적은 낮게 나오겠죠. 근데 응시 조건을 맞추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 학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려고 하는 기사 자격증을 응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이수는 좀 쉽게 가져가는 교육원을 선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학점은행제로 학점 따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수 난이도가 완화되어 있는 교육원, 이런 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 기사 시험을 볼 거다라고 하면 학점은행제 과목도 전기 관련 과목을 수강을 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산업안전기사 같은 시험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과목도 안전 관련 과목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내가 원한다라 그러면 그 과목을 들을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수하는 난이도가 올라가요. 뭐 예를 들어서 전기 관련 과목을 수강을 한다라 그러면 아무래도 전공 과목이고 공학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수월한 교육원에서 완화된 기준으로 수강하기는 좀 어렵고요. 수강할 수 있는 기관도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과목당 수강료도 비싼 편이에요. 그러면은 현실에 맞지 않은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특별히 내가 이 과목을 꼭 들어야 될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학점은행제 과목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쉬운 과목으로 선택을 하시고 차라리 자격증 공부에 그 시간을 더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최우선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 말씀드리는 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일자가 있잖아요. 뭐 산업기사나 기사나 1년에 3번 정도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험 일정을 잘 고려해서 학점은행제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학점은행제는 일반적인 그 대학교 과정이랑 다르게 매달 등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똑같이 1학기에 시작을 하셨더라도 어떤 분은 2회차에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분은 3회차에 시험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일정을 잘 신경 써서 신청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계획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일반 학습자분들이 학점은행제 일정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일정에 맞춰서 뭐 행정 절차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그래서 내가 언제 시험을 볼 수 있고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잡고 실행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직장인 분들이고 원래 본업이 있고 자격증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신경 쓸 게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학점은행제의 학습 플래너라는 전문가분들, 이분들한테 명확하게 나는 이 기간 동안에 자격증 취득을 좀 원하고 이때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언제 시작하셔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면 이때 시험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계획을 안내를 받고요. 기본적인 스케줄부터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챙겨야 하는 것들을 다 관리를 해주세요. 거기다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학점은행제 과정을 다 끝내고 나서 내가 필기시험을 보고 실기시험 접수를 하는 그 때가 돼야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짧으면은 학점은행제가 끝난 지 한 4개월이 지났을 때고 길면은 막 1년에서 막 2년 지나고 나서 서류가 필요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담당자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연락을 해도 그분이 담당했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요런 거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라는 걸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도 내가 서류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케어가 가능하다. 나는 자격증 공부하는 것만 신경 쓰면 학점은행제 파트 관련해서는 담당자분이 다 케어를 해주시니까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게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내가 자격증 공부에 좀 더 몰두하면서 진행을 원한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보려는 그 일자에도 놓치지 않고 응시 조건을 갖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담당자랑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